전남방송에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견인하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의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초대 손님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남 지역 특보단장인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3일 전남 지역 이재명 후보 특보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네, 특보단을 맡으셨는데 어떤 인연이 좀 깊으신가요? 글쎄 특별한 게 옛날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또 이제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제자들도 있는데 그런 인맥을 통해서 알게 됐고 또 한번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가치가 추구하는 가치가 저하고 많이 같고 그래서 저하고 그 가치 실현을 위해서 함께 하자라고 의기투합을 했던 것입니다. 네, 지금 표정이 굉장히 밝으신데요. 그 원인이 있죠. 최근에 충청권과 대구, 경북 그리고 강원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수를 넘기면서 예상 밖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정이 밝으신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렇게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얘기를 할 때요. 네. 시대 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우리들에서 호불호는 있습니다. 대통령 역대 대통령을 보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이든 노무현 대통령이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까지 올 때 사람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있겠지만은 그 분들이 대통령에 당선될 당시에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 시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 가치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잘 부합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성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대 정신이 맞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국민의힘 쪽에서 야당 쪽에서 윤석열이 이제 상당히 강세를 띠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띈 이유는 지난 정부를 지나면서 뭐 불공정에 관한 부분, 그래 공정과 정의에 관한 부분이 사실은 화두가 되어 있고요.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사실 사람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면서 사람들의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이게 아마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투표의 중요한 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연장선의 질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재명 후보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인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말잔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그 공정과 정의를 말로 실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몸으로 누가 그걸 실천해 왔느냐 하는 것에 대한 평가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타 후보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흔히 정치인들의 말의 향연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이라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뚫고 해내는 그와 같은 그 이재명의 전력이 강점이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예정이 없던 질문인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장점도 많지만 좀 네거티브 공약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단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어의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하고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사람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후보, 어느 사람도. 그래서 단점은 지적하면 수긍하는 것이 인정하고 그걸 반성하고 개선해 가는 것이지 너 단점이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단점이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단점을 어떻게 개선해 가느냐 바로잡아 가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이재명 후보님에게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여유를 보여줘 주시라. 근데 그것이 처음에 우리 이재명 후보의 단점이라는 것은 좀 그분도 그 한성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있었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말씀 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 잘 이렇게 수용하셔서 귀가 열려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한 공약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국민들의 기본소득은 이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말씀 지적하신 우리 황 본부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이제 반드시 가야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미래학자들이 미래 시대를 예측하면서 굉장히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갈수록 부가 편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신노예 제도와 같이 우리가 공상소설이나 과거 역사소설에 나온 것과 같은 것이 그런 세상으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후보들이나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약간의 시기상조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더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한 발, 작은 발이지만 반발이라도 내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기본소득 이 공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10만 원씩 이제 네. 지금 하는 얘기인데요. 10만 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큰 이제 그 의미가 있는 생활에 보탬이 되는 돈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 10만 원은 그 삶을 유지해 가는데 좋은 마중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또 다른 물건, 경제 활동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 세대에는 그 기본소득이 점점 10만 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상태로 가기 위해서 지금 시작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충족하지는 않고 약간의 그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미래를 대비한다는 시점에서 반드시 지금 가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방금 기본소득을 비롯한 또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이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대표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보면서요. 이게 이제 질병으로 관점으로 보는데 저는 이 후보님하고 얘기를 할 때 이 코로나가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코로나가 민생에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민생의 부분이다. 그래서 민생은 사람은 작년 1년 전, 5년 전에 급여가 똑같다면은 내가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 급여가 똑같으면은 수입이 똑같으면은 내가 항상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삶에는 정체나 현상 유지가 없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라는 것이 삶의 상황이 항상 발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생산력이 증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아까 기본소득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핵심은 항상 경제 성장의 기본을 두고 있고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수익이 얻어지는 과실이 모든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게 억강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많은 선조들이 꿈꿔왔던 대동세상을 만듭니다. 그 과실이 공평하다는 것은 공정하다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균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균등이고 공평하고 공정하는 것은 상황에 맞게끔 그 지원과 그 역할 분담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대동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억강부양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대동세상을 만들어내겠다. 그 만드는 핵심은 생산력 증대에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생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거기서 부수적으로 한다면 주택 문제, 교육 문제, 출산 문제, 육아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 근간을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철학과 정신은 거기에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만채 전 교육감님께서는 교육계에서 헌신을 해 오시다가 이제 또 정치권에 입문을 하셨어요. 다들 왜? 그 이유를 또 궁금해 하시고요. 사실 국내 정치 현실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데 굉장히 또 힘드실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도 참 우리 교육계 식구들도 이제 많이 계시고 또 보기도 하고 계시니까만은 제가 참 그 전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왜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에 와서 제대로 빛을 못 발할까?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네. 근데 제가 정치에 이렇게 와서 한 4년 이렇게 정치물을 먹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이나 교과서나 책에서 절대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켜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아무리 해도 나쁜 짓은 할 수 없고 아무리 해도 양심에 꺼리끼는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치인하고 했을 때 나는 원칙을 그런 걸 기본을 지켜가는 거고 상대방은 그 기본을 이용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교육계의 사람들이 정치에 와서 크게 활약을 하지 못한 이유가 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활약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지켜가는 정치가 사실은 그렇게 곤모술수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그동안에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잡는 사람이 최고라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 왜곡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그러한 솔직하고 교육계의 그런 비전과 그런 양심이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이 인정해주고 그것을 수용해줄 수 있을 때가 올 것이고 점차 경제가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점점 성숙대에 가서 술수를 부리는 말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차기 정부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국정과제 어떤 것을 건의하실 건가요? 저는 아무래도 교육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교육계에서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도 사실 우리 교육계가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들 교육을 국가 백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그 교육의 문제는요 어마어마한 그 여러 가지 복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갈등이나 여러 가지 안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개혁, 교육개혁 이론에서 우리 미래를 개척해 대비하기도 하고 또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기도 하기 위해서 교육에 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는 사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은 보면은 대학 입시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대학 입시를 가지고는 우리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 입시를 개선하고 대학에 또 들어가는 이유는 진로하고 취업하고 관련이기 때문에 취업에 관한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취업에 관한 제도를 개선한다는 얘기는 또 승진의 구조를 바꿔야 되고 연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교육의 문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노동의 문제, 사회 계층에 관한 문제, 모든 문제를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문제 대안을 제시해야만이 교육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만큼 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정당이나 정파에 몰입되지 않고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꿈꾸는 정치의 지향점이라고 봐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인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황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항상 제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치인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많은 주변에 사람도 있지만 권력을 놓는 순간에 정치인은 대중으로부터 멀어져 가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와 정치인과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이처럼 그 권한이 국민을 위해서 써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이라는가 또 권력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얼마만큼 지역 주민과 국민을 위해서 쓰여줄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치나 정당의 최종적인 목적점이 아닐까 이 생각합니다. 네. 자, 내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뭐 지사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선출직에도 도전을 할 것이다. 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죠? 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였고 한 문화권이고 또 항상 국가의 위기나 국가가 필요로 할 때 그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우리 광주 전남의 도민과 시민 여러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길을 열어주셨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내년의 대선에서도 항상 무엇보다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남방송과 우리 같이 말씀하시는 우리 황 본부장님께도 네. 감사드리고 저도 전남의 아들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들 마다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20대 대통령 후보의 적임자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남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